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채널에서 다양한 종교, 주로 기독교, 불교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슬람, 힌디, 조로아스터, 마니,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그 무속, 일본의 진자와 대녀로 종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아니라 뭐 여기저기 있었던 잘못된 종교들, 백백교,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종교 등등. 그러면서 상대주의란 말,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얕은 수준의 그 상대주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어느 쪽에서도 되게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주의라는 거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두 가지의 상대주의를 일단 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도덕 상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정도로. 종교랑 관련된 것은 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종교랑 관련된 것을 본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상대주의의 두 차원, 아주 얕은 수준의 상대주의냐 아니면은 메타 수준의 상대주의냐. 메타 수준의 상대주의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여전히 양쪽 다 기분이 나쁘고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수가 있죠. 우선 상대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타고라스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거죠. 프로타고라스를 이 플라톤이 굉장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의 상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 반박을 했던 선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르기아스 뭐 나중에 보고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두어 번 봤습니다. 하지만 프로타고라스가 우리가 유명하니까 사람 만물의 척도다. 이거에 대한 반박이 플라톤, 이제 글로 남은 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두 사람이 좀 달라요. 일단 그 반박 먼저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쉽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약에 사람의 만물의 척도라면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이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동시에 참과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논리학자죠. 엄청난 논리학자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 그것을 의식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그 한계, 어떻게 보면은 힐베르트 괴델 이 수준에서, 그리고 튜링 컴퓨터 아빠 이 수준에서 문제가 됐던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의 한계 점에서 얘기를 반박을 해요. 반박을. 뭐 수학의 불완전성을 증명한 것, 그리고 홀팅 멈추는 문제, 그것에 대한 것을 증명한 그 세 가지가 이제 현대 그 수학의 그 난제, 스물 몇 개 난제를 크게 세 개로 묶어서 증명을 다 이제 해낸 거란 말이죠. 이제
한 100년 전에서부터 한 몇십 년 전까지 그게 증명이 다 된 거죠.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수학적이죠, 수학적으로. 근데 이 플라톤이 한 증명 방식도 이래요. 만약에 네 말대로 개인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맞다면은 개인이 한 마리 척도, 또 다른 사람의 한 마리 척도, 또 다른 사람의 한 마리 척도, 또 다른 한 마리 척도면 다 상대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 진실, 다 개개인이 상대적인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장을 한 플라톤의 말도 상대적인 진실이라는 거죠.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수학이 언어를 이제 더 추상화시킨 거니까 수학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참이랑 거짓으로 되지를 않는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체로. 왜냐면 만약에 참이라면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 거짓이라면 다 참여해야 되는데, 다 참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 방식으로 어우 이 재미없는 걸 가지고 7분을 얘기를 했네. 상대주의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상대주의에 강하게 그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때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랑 맞물려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한 게 상대주의라기보단 다원주의죠.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하는 거에 좀 좁혀서 얘기를 빨리 끝내야겠네요. 빨리 끝내지는 않고 잘 끝내야죠. 이제 이런 거죠. 도덕도 어떤 그 문명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이, 선한 것이 어디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은 각 문화권마다 소나 돼지에 대해서 다르게 그걸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은 도덕 상대주의적으로 보면은 꼭 뭐 어디가 나쁘고 뭐 어쩌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도덕 상대주의라고 해요. 근데 도덕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세 가지만 볼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문화상대주의, 이걸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냥 문화상대주의는 도덕상대주의는 뭐를 해도 다 오케이인 거거든. 근데 오케이가 아닌 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뭐랄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문화상대주의. 그래서 좀 달라요. 철학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덕 상대주의면은 나치는 어때요? 독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프로이센을 거치고 전에 그 전쟁론, 손자병 그 병법 사업 비슷하게 전쟁론부터 해서 비스마르크, 그리고 나치까지, 거기에 특이한 상황이니까는 도덕 상대주의적으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해도 오케이인가? 이거 생각해 볼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노예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그 상대성을
도덕 상대주의일 경우에는 괜찮고, 그것만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도 특정한 문화에서 그게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대가 지나면 일단은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보편적 도덕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게 과거랑 현재랑 똑같이 노예제가 있다면은 무슨 도덕적인 진보,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노예가 있어도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를테면은 제가 그 영화, 내 그 영화 제목을 계속 모르지.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그 건달이 흑인 음악가를 이렇게 보필하면서 다니는 아주 흥미롭게 나온 그 영화인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위대한 음악가 들으려고 막 그 고위층들이 몰려오지만 그 음악가는 화장실을 못 써. 그게 영화 속에 나오죠. 그리고 불과 50년 전에 남아공에서 인종 분리 정책을 썼고, 이것은 각각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도덕 상대주의적으로 끄떡일 수 있는 거냐 이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죠?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노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인권의 그 진보, 이런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표층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 그 배후까지 가서 따져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조장을 내요, 조장. 사람이 죽으면은 새에게 먹히게 하는 거죠. 티베트 쪽. 그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죠. 어떤 지역은 곰에게 먹히게 하고. 우리 선조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이지. 당연히 매장을 해야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서 어이구 이제는 화장을 해야지. 시대와 들어온 어떤 문화에 따라서 풍장을 해야지, 수장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곳은 먹죠. 쿠르병이라고 아세요? 그게 그거랑 관련된 병이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조상을 기리고 이어받기 위한 조상의 제가 이 방금 전에 뭐 찍었냐면은 돌을 아십니까? 그거 찍었는데 조상의 음덕, 그거 뭐 하여튼 관련된 건데, 그걸 이어받으려고 뇌를 먹는 거예요. 망자의 뇌를.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웃으면서 죽는다고 해요. 쿠르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그 뭐랄까 기본이 되는 정신, 이것이 같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덕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들은 위생에 대한 거, 이건 좀 제껴야 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정신으로 봤을 때는 문화 상대주의로는 그래도 이게 같은 의미로 하는 거구나. 뭐 소를 안 먹거나 닭을 안 먹거나 개를 안 먹거나 뭐를 안 먹거나 하는 것이 같은 의미구나. 이런 것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인데, 600만 명의 같은 인간을 죽인다거나 얼굴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도덕이 상대주의적이니까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률이나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의 진보,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고 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프로타고라스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도덕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도덕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 도덕률, 그리고 진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자 그거 뭐 그쪽에서 그렇게 하나 보지 끄덕이는 쪽이고, 문화 상대주의는 그 표층 밑에 있는 요소들이 같구나 라고 끄덕이지만 어떤 것이 보편성을 넘어가 버린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이 필요하죠. 오늘은 간단히 상대주의,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현대까지, 그리고 도덕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차이,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보편적 도덕률을 오히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덕 상대주의가 아니라.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